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자료 영상을 만들기 위해 프놈펜 강변에 있는 이온몰 1에 갔다 왔습니다. 금주에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진출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고 많이들 시작하시는 사업 중에 음식 사업, 즉 식당업에 대해서 여기 프놈펜 외식 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관광지 시엠립은 도시 전체가 문을 닫은 상태이고 해변 도시 시아누쿠빌은 도박장으로 바뀌어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음식은 중국 음식에 이웃 나라인 태국과 베트남의 두 나라 음식이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다 아시는 동남아 음식 그대로입니다. 다만 1860년대부터 캄보디아는 프랑스에 보호를 요청했고 자발적인 식민지 생활을 거의 90년 가까이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음식 문화 또한 가미되어 있어 바게트 빵 문화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악착같이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꼭 한 끼 이상은 밥을 먹으며 밥 먹는 양은 한국인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이곳 로컬 식당에 가시면 공깃밥으로 밥을 주지 않고 밥통째 줍니다. 생채소와 젓갈 그리고 국물을 꼭 곁들여 먹는 것도 이들만의 특징입니다. 1일 식단으로 정리하면 아침엔 속을 채운 바게트, 점심은 깨떼오 같은 국수, 저녁은 두세 가지 볶음 요리를 곁들인 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맛에서 약간 다를 뿐 한국 음식 문화와도 별 차이가 없으며 밥, 국, 젓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선호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진출했던 2006년 그때는 도시 인구가 18% 정도에 불과했고 일반 식당은 상당히 불결해 딱히 외식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40%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인구의 65%가 50세 이하입니다. 소비층은 20세에서 50세 이하이며 인구 구조상 이들이 캄보디아 외식 산업의 주 고객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외식이 유난히 발달해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가 과거에 이 나라에는 냉장고가 없어 식재료 보관 문제로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기보다는 밖에서 해결하거나 시장 또는 길거리에서 밥과 음식을 포장한 후에 집에 가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장고가 있어도 습관 때문인지 전체 인구의 22%는 매일 한 끼 이상 외식을 합니다. 특히 30세 이하의 젊은 층은 하루 한 번 꼭 외식을 즐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한국보다는 훌륭한 사업 여건인 것 같습니다. 2020년 현재 캄보디아 외식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7억 달러 2조 원 정도입니다. 프놈펜 도시민들의 외식비는 1일 평균 8.8불로 약 10,000원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직도 자영업 레스토랑이 주도하긴 하나 외국인들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진출해 가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등록된 식당 개수는 4,000개이나 코로나로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800개 정도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프놈펜에 있습니다. 레스토랑 종업원 수는 약 15,000명으로 업소당 약 평균 4명꼴이고 로컬 주방장의 평균 월 급료는 650불 선이고 일반 서빙하는 근로자들은 250불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KFC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웬만한 치킨, 햄버거, 피자 전문점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브랜드 약 130여 개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한국 또한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대표적인 외국의 식당은 당연 태국이나 베트남계가 가장 많고 유럽 식당들 또한 과거 식민 문화와 은퇴 유럽인들의 관광객들로 많이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 식당, 일본 식당들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당은 거의 700여 군데가 되고 일본 이온몰이 진출하기 전까지는 약 10개 이하였던 식당이 현재 전국에 약 100개 이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 식당은 한때
앙코르와트 관광으로 100군데가 넘었으나 현재 50여 개로 줄어져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앙코르와트 관광 때 한국에서 매일 400여 명씩 들어와 시엠립은 문정성시였으나 관광객 중 많은 수를 북한 식당에 뺏겨 속상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 유엔 제재로 북한 식당이 모두 철수하고 시엠립의 한국 식당들은 기회가 다시 오는 줄 알았는데 중국 코로나로 모두 전멸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프놈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한국 식당들은 르서울, 대장금, 식객 그리고 체인점으로 봉가, 스레, 갈비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소고기 전문점입니다. 그 외에도 본즈 치킨, 본촌 등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촌인 경우에는 프놈펜 내 1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한국 식당을 보면 대부분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는 고깃집들입니다. 쇠고기를 좋아하긴 하나 질긴 물소 고기가 전부였던 캄보디아인들에게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의 최대 장점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과 공짜로 제공되는 다양한 밑반찬들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어디에서도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 식당조차도 밑반찬은 돈을 받습니다. 최대의 단점은 비싼 수입 식자재 비용과 캄보디아에는 약간 다른 입맛입니다. 그리고 저가 식당은 실패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온 근로자들 중 성공적인 로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로컬화되어 있으며 이들과 싸우는 것은 가격, 맛, 식당 문화 등에서 성산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철저히 고급화 현지화해야 성공하며 한국 고유의 맛을 살리고 상류층 10%만 노리면 될 듯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한국 음식으로 성공 가능한 식당 분야는 고급 중국집이나 한국식 스테이크집, 그리고 전통 고깃집, 고급 삼겹살집, 그 이외에 수제 햄버거, 수제 맥주를 겸한 팝, 고기 등과 함께 제공되는 삼계탕집 등이 있습니다. 해물집, 회, 전통 한국 음식이나 서민을 상대로 한 음식점은 식자재 공급 문제와 애매한 가격 문제로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음식 배달 사업입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130%가 휴대폰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인들은 무조건 나가서 먹었지만 이번 사태 후 많은 소비자층이 배달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킨 토스트나 햄버거, 김밥, 떡볶이 등 이런 배달 음식들을 가미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외식 사업 중에 카페, 커피숍, 바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태국 아마존 카페가 전국적으로 약 180개소의 지점을 두고 캄보디아 자체 브랜드인 브라운 커피가 있으며 2015년도에 진출한 스타벅스 커피 등이 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커피를 좋아하는 캄보디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카페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 카페 문화가 널리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식당 진출을 준비 중인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꼭 한국에서 성공한 음식이 캄보디아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며 순수 한국 고객만으로 장사하면 될 것이라는 것도 버리셔야 하고 성공한 식당을 찾아가 많은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식중독 사고가 왕왕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는 식당업을 하시는데 치명적일 수 있는데 2013년도 탤런트 박용식 씨가 캄보디아에서 식중독 사고로 돌아가셨고 2019년도에는 겨울방학을 맞아 건양대 봉사활동 여학생 2명이
저녁 식사 후 호텔 앞 맥주집에서 피자와 맥주를 먹고 3일 만에 급사한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공사 현장 2021년도 전체를 되돌아보고 2022년 세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기성도 지불해야 하고요. 그리고 금주 공사 현장은 한 주 작업 휴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도 프놈펜의 경우 나가월드가 정부의 독점권을 받아 유일하게 합법적인 도박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프놈펜을 제외한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호텔 내 카지노들이 있고 이 카지노가 전 국민화된 사연과 훈센과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캄보디아 시아누쿠비를 마카오처럼 세계적인 도박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 도박에 미친 중국 관광객들은 어떤 문제를 여기서 만들고 있는지 더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